오늘 제가 준비한 단일 지문 소개는 한동안 다루지 않았던 온라인 챗 디스커션이 들어있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볼 거고, 그 두 번째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 그리고 세 번째 인보이스 송장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제 강의 듣기 전에 미리 문제 푸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14분 정도, 문제가 14개니까 좀 더 시간 욕심내고 싶으신 분들은 12분 정도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지문 푸는 법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2중, 3중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 먼저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지문의 속성을 파악한다, 이 부분이죠. 온라인 챗 디스커션. 두 번째는 지문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데 보통은 이메일이 많잖아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수신자, 발신자, 제목 같은 것이 기본 정보라고 할 수 있겠고, 광고 같은 경우는 제목이나 첫 줄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지문의 제목 또는 수신자, 발신자 아니면 굵은 글씨들, 이런 게 기본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기본 정보만 파악하시고요. 퀘스천으로 바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 넘버 1을 읽는데 이때 중요한 건 문제만 읽고요. 문제 속에 키워드를 찾아내시고 보기는 읽지 않는 거예요. 자, 보기를 읽으면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 번째는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본문에서 봤던 단어인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게 보기에서 봤던 단어인지 은근 헷갈려요. 우리가 시간을 앞다투는 싸움에서 그런 필요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수고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퀘스천 넘버 1 읽은 상태에서 보기는 읽지 않고요. 문제를 어떤 친구들은 1, 2, 3 이렇게 같이 읽어놓는데 그러지 마시고 첫 번째 문제를 읽고 본문 가서 답 찾고 보기, 선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 2번으로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는데 선생님 저는 기억력이 너무 좋고 집중이 잘 돼서 문제 1, 2, 3 다 읽고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미리 읽어놔도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한 번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낭비를 좀 버리자는 차원에서 문제는 하나씩 읽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을 고를 때 중요한 건 본문에서 봤던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가 답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내가 본문에서 봤던 단어들로 이루어진 보기는 오히려 소거하는 게 더 정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퀘스천 넘버 1에서 4. 제일 처음에 1번 온라인 챗 디스커션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제목 같은 거 제가 읽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 챗 디스커션 같은 경우는 제목이 없잖아요. 그럼 제목이 없을 때는 그냥 첫 대화문 알겠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첫 번째 대화를 읽으려고 하는데 이 제이슨 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제 만났을 때 뒤에 나오는 Jensen's Venue, 이게 업체 이름 같죠? 대문자니까. 근데 이 venue라는 단어 속에는 모임이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모임을, 어떤 행사를 주최하게 하는 업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업체에 대한 준비가 거의 끝났었어. 근데 what's the latest? 가장 최근 일은 어때? 그러니까 뭐가 업데이트된 내용이야?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업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은 어떠니라고 화두를 던진 내용을 여러분 읽으셨고요. 이렇게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온라인 챗 디스커션은 대화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왜냐면 사람 이름을 미리미리 알아놔야 이게 몇 명간의 대화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 등장하게 될 이름하고 연결 빨리빨리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수 파악하시고, 두 번째 인물 간의 관계는 지문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대명사 같은 거 잘 따라가셔야 돼요. 대명사 무시하고 읽었다가 나중에 또 따라가서 찾아가서 읽으려면 우리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대명사 미리미리 확인하는 이런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대화를 하고 있군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 What type of industry? 어떤 업계에서 스피커들이 가장 아마도라는 부사죠. Likely, 추론 문제입니다. 아마도 어떤 장소에서 일할 것 같아? 이런 추론 문제는 답이 급격하게 이렇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보통은 전반적인 내용을 읽고 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 얘네가 일할 것 같니? 그럼 읽어와야 아는 거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은요. 지문을 다 읽고 푸는 게 좋아요. 특별히 뭐 키워드가 없잖아요. 그죠? 얘네 그냥 어디서 일하는 것 같니?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1번 문제 저희 넘기기로 하고,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는 키워드가 보이죠? 도대체 문제가 뭐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키워드가 부정적이니까 본문에서 부정적인 단어가 나올 때 이게 2번의 답의 근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건데 문제가 영리하면 어떠냐면요. 보기에 다 부정적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wrong, 여기 cancel, delayed, 그죠? 다 부정적 단어인데 어떤 좀 쉬운 문제는요. 보기에 부정적 단어가 몇 개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2개라든가 이러면 긍정적 단어만 들어있는 보기들은 제하시고 빨리빨리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영리한 문제예요. 그래서 부정적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본문하고 연결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부정적 단어만 보면서 읽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정적 단어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처음부터 축축축 읽어나가는 거.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을 건데 이 내용을 다 이렇게 읽게 되면 머리에 남는 게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왜? 뇌로 읽어야 되는데 눈으로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단어에 포인트를 주면서 읽으면 답을 찾을 때 더 도움이 될까 하는 단어들을 좀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키워드가 가장 큰 힌트를 주는 단어예요. 답을 찾을 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단어들을 키워드라고 할 건데 보통 고유명사,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유명사는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Part 7이라는 게 영어로 된 정보를 가지고 지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특정 상황을 파악하는 수 있는지 능력을 물어보는 게 Part 7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소속 또는 인물 간의 관계, 이걸 물어보는 문제와 그리고 상황 같은 경우는 장소나 시간 속에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다 묶어봤더니 고유명사, 숫자, 시간 이런 단어 위주로 내가 신경을 쓰면서 읽으면 답 찾을 때 훨씬 도움이 된다더라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 단어는 항상 문제시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이라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내가 부정적 단어를 언급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그게 주제 목적이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거란 말이죠. 따라서 전적인 주제와 연결이 될 뿐더러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밑줄 같은 거 신경 쓰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시간 표시했죠. 아까 우리가 살짝 읽긴 했지만 어제 존슨 베뉴에 대한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었는데 지금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 잠깐 읽어보시면 슈먼트 컴퍼니가 사실은 be supposed to 부정사, 뭐뭐하게 되어 있다. 슈도와 같은 느낌이죠. 어제 모든 베이스의 꽃병이에요. 게스트 테이블을 위한 모든 베이스 꽃병을 오늘 아침까지 보내기로 되었으나 부정적 단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까지 키워드 처리한 걸 노란색 표시해 놓았습니다. Heavy storm이 어젯밤에 폭풍이 is impacting the shipping schedule. 지금 선적 스케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지금 storm이 어제 와가지고 선적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지요. 따라서 문제가 뭘 것 같니? 라는 표현에 페이랑 상관이 없고 두 번째는 잘못된 주소 역시 아니고요. 세 번째는 미팅이 취소가 됐다. 아니죠. 네 번째 선적이 딜레이가 되었다. 정답 몇 번? D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단락이 특별히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해당하는 문제의 답을 찾은 순간에 멈추시고 바로 다음 문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문제의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멈췄던 부분에서. 좋아요.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미스 스위프트라는 사람은 다음 행동으로 무엇을 할 것 같니?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미스 스위프트가 나라고 얘기한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스 스위프트의 단어를 찾아갈 건데 일단 아까 읽었던 부분 다음부터 읽어보면 Did you update them yet? 그랬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좀 아까 어젯밤 폭풍이 스케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랬더니 다음 사람이 Did you update them yet? 이렇게 했어요. 업데이트가 어떤 뜻이냐? 뭐뭐를 갱신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갱신할 시간이야 라고 쓰기도 하지만 뒤에 사람을 넣어서요. somebody를 넣어서 뭐뭐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 돼요.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나는 어제 사무실에 전화했어. 그 사무실 사람들에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려고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사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내용이 Did you update them yet? 그랬어요. 그럼 너 고객들한테 얘기했니?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에이미가 No, I was waiting to hear from the shipping company. 아니, 아직 얘기 안 했어. 일단 선적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려고. 그래서 앤서니, 너가 좀
Can you follow up? 뒤에 얘기 좀 해줄래? 그랬어요. 앤토니가 내가 1시간 전에 드라이버, shipping 컴퍼니 드라이버들과 얘기했는데 걔네가 뭐라고 하냐면 날씨가 좋아서 they are on the road now. 이제 운전 중이래. 움직이고 있대. 그러니까 in the next hour, 1시간이나 그 정도, or so, 그럼 정도란 뜻이에요. 그 정도의 모든 걸 가지고 도착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에이미 스위프트가 okay, I will tell them 그랬어요. I will tell them. 내가 그러면은 고객들한테 얘기해 줄게. 우리가 the work를 내일 아침까지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맞춘다고. 그러니 우리 고객 검토 회의를 내일 아침 9시까지 미뤄보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문제 속에 에이미 미즈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에 대한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에이미 스위프트가 일단 내가 뭐뭐 할게, I will 이라는 표현을 찾아서 고객들한테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우리가 일을 완성할 수 있겠다라고 말해준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내용이 어떤 거가 되겠냐면 여기서 them이라는 게 뭘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them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오셨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언급한 Jensen's Venue라는 그 젠슨의 venue 이 업체 이름인데 업체 이름이 단수지만 업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보통 them으로 받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객을 얘기하는 거겠죠. 고객한테 말해줄 거야 라는 표현이니까 자, 계약서를 검토한다, 드라이버한테 전화한다, 그리고 페이먼트 지불을 취소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고객에게 알린다. 그럼 정답은 D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수 복수 때문에 혹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고객들 하면 회사 하나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이거 S를 빼주시면 회사 전체를 하나로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단복수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 이걸 집합명사라고 얘기하죠. 집합명사는 복수, 단수 모두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셔요. 좋아요. 그래서 정답 D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1시 51분에 미스 스위프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Can you follow up?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자, follow up 이라는 뜻 자체는 뭐뭐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다, 따라가다, 뭐 뒤따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본론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본론의 내용 앞뒤를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리 읽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 나 쇼핑 컴퍼니로부터 먼저 소식 듣고 있는데 네가 뒷얘기 좀 해줄련? 해서 뒤에 봤더니 내가 1시간 전에 안 그래도 전화했었어 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뒤 문장의 내용을 추론해 볼 때 지금 ABCD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맞느냐. 미스 킹이 고객한테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는 미스터 킹이 쇼핑 컴퍼니에 연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쇼핑 컴퍼니에 연락해서 내가 안 그래도 전화했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니까 정답은 B번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케줄, 다시 일정을 잡는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드라이버와 만나다. 지금 ABCD 보기가 다 본문에서 봤던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눈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대명사를 잘 따라가면서 상황 파악을 정리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내용 읽어도 기억도 안 나고요. 보기가 다 비슷해서 오히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안 좋은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화문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번 문제, 어떤 업계에서 일하는가에 대한 답은 우리 지문의 내용을 다 읽고 풀기로 했었으니까 제이슨 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래도 그 컨트랙이 우리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와 있어. 전체적인 준비에 대한 파티에. 그러니까 파티 준비하는 업체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확실히 두자. 모든 게 수정된 스케줄 내에서 잘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일단 파티가 등장했으니까 보기에 C번과 D번이 강력한 답의 후보에 오를 텐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preparation for the party 하고 그리고 본문에서 봤던 요 단어들 banners and poster 그리고 table decoration 이런 단어들 때문에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라 바로 데코레이션 업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메일하고 애드버타이즈먼트 푸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중 지문은 문제를 미리 읽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지문의 배열이 왼쪽에는 지문 2개가 돼 있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3개를 미리 읽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단일 지문보다는 지문의 수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줄이자는 표현에서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3개 속에 들어있는 키워드들이 본문과 연결해서 자주 이렇게 봐가면서 풀면
훨씬 더 답의 연계 느낌까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두 지문의 기본 정보와 관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겠는데 두 지문의 기본 정보 기억나시죠? 이렇게 글의 속성 파악하고 제목 있으면 제목 읽어주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수신자, 발신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읽을 때 3개 먼저 읽고 지문 1개 읽는 거로 우리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1, 2, 3, 4, 5 이렇게 있다. 그럼 3개 미리 읽고 첫 번째 지문 공략하고 그리고 나머지 2개 읽고 두 번째 지문 공략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자는 얘기죠. 왜냐면 지문이 2개고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자. 이제 두 지문의 연계 가능성. 이게 이제 단일 지문에 없는 건데요. 두 지문을 연계해서 푸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적어도 한 문제가 나오고 많게는 2문제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연계 문제에 대한 느낌을 받느냐라는 것은 보통은 불정확하거나 불충분한 표현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답의 근거를 찾았는데 답이 없어. 그럴 땐 연계 문제로 풀어야 되는구나라고 감이 오게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통 연계 문제는요. 어려워하실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키워드, 육하 원칙에 근거하는 고유명사 숫자, 절대 키워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쉬워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연계 문제가 그렇고 또 하나는 문제가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통 뒤쪽으로 가면 우리 당이 떨어지잖아요.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래서 뒤쪽 문제는 많이 맞출수록 점수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토익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수록 점점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력이 좀 떨어지니까 내가 이 문제를 많이 맞추면 성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 문제를 잘 풀자.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 8-7에서 싱글, 2중, 3중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2중, 3중부터 먼저 풀고 나중에 싱글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싱글의 마지막 지문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많이 틀리는 지문을 나도 틀리면 점수가 떨어질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연계 문제 풀도록 할 건데 이 이메일하고 애드버타이즈먼트 기본 정보 먼저 파악하셔야겠죠. 자, 이메일은 기본 정보 파악을 어떻게 한다? 수신자, 발신자를 확인하시는데 수신자 볼게요. 여기 보니까 호텔.com 요 회사 이름이 똑같은 거로 봐서 이 사람들은 같은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 제목 봤더니 워크숍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태치먼트가 플라이어 딱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플라이어 그러면 전단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단지를 첨부했고 워크숍에 관한 전단지 첨부했겠구나 라고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그런 내용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단락 2개 단락 그리고 3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토니 길버트가 보냈구나. 같은 호텔 사람끼리 보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은 아까 그 플라이어를 첨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 같아요. 그죠? 봤더니 마케팅인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에서의 마케팅인데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당신의 팀 석세스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지에 관한 마케팅이래요. 이런 걸 내용으로 첨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단락은 2개로 이루어져 있고 3개 이렇게 있네요. 그럼 마지막 4개까지 있구나. 좀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건데 이 문제가 첫 번째가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죠. 자, 주제 목적 묻는 문제는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70-80% 이상은 주제가 2갈식으로 맨 처음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글의 내용이 환불을 원하거나 뭔가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들은 제일 처음부터 환불해줘. 아니면 나 이거 불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쓰다가 좋았는데 쓰다 보니까 고장나는 것도 있어. 근데 내가 계속 너한테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너는 이런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더라. 그러니 나 환불해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부정적 내용이나 아니면 행사 참가를 권유하는 거 있죠. 등록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은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글의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는 그냥 우리 맨 마지막에 풀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겠죠. 그래서 2갈식이지만 보통은 환불이나 배송 불만 아니면 참가나 등록을 권유하는 것들은 언제 푼다? 마지막에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5번 문제 넘어가고요.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어차피 5, 6, 7 한 번에 다 읽어야 되는 거니까 6번 문제 볼게요. 패러그래프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5번째 줄에 dramatically가 어떤 뜻인지 이따 찾아볼 것이고 7번. 자, 미스터 길버트가 이메일의 발신자잖아요. 그죠? 이 발신자에 대해서 다음 중 무엇이 언급되어 있는가, 나타나져 있는가의 뜻인데 보통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고유명사 숫자, 그다음에 시간, 부정적 단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질문에 고유명사가 있긴 하지만 이 고유명사가 이메일의 발신자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계속 나라고 지문 속에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키워드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고유명사가 만약에 수신자, 발신자라면 그런 문제를 묻는 내용이라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거니까 이건 키워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건 맨 마지막에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5번, 6번, 7번 문제 읽었는데 5번이 주제 목적이고 7번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푸는 거니까 5, 7번을 맨 마지막에 풀고 6번 답이 먼저 나오겠군요. 좋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기본 정보는 파악했으니까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할 텐데 나 다가오는 세미나에 대한 정보를 너랑 공유하고 싶어. 나 그 세미나에 참가할 거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세미나라는 말과 여기 워크숍이라는 내용이 거의 동의어예요. 토익에선. 그래서 워크숍, 세미나, 이벤트, 더불어 세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션. 나중에 제가 설명 다시 한번 할 건데 이 세션도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나는 2번 이 세션이 그러니까 워크숍, 세미나, 세션 다 같은 뜻이에요. 이 세션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에 굉장히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세션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세션이요. 그냥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2명 이상이 모이면 그냥 다 세션이에요. 그래서 a meeting for an activity. 뭘 하려고 모이면 다 세션이다. 이 안에 클래스, 레슨, 이벤트, 세미나, 컨퍼런스, 스터디 등등등이에요. 코र्스 뭐 이런 것들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이벤트. 또는 세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정리 안 하시면요. 나중에 저기서는 클래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막 세미나래. 막 헷갈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동의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벤처 이게 모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는 거죠. 여기 투자하기로 했잖아.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마케팅에 그렇게 투자하기로 했으나 however 그러나 부정적 단어죠. no one도 역시 마찬가지 부정적 단어. 그런데 우리 호텔 마케팅 팀에 사실은 널리지를 갖고 있는 애가 거의 없지 않니? 라는 뜻이요. 그죠? 거의 없잖아. 거의 전무하지 않냐? 어디에 대해? 이 디지털 전략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좀 더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방식의 프린트 광고, 인쇄 방식 아니면 TV에 광고하는 그런 시대에서 온 사람들이잖아. 결국 우리는 이 디지털 마케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난 생각해. 이 트레이닝을 받고 현재 리더들, 이 디지털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의 리더로부터 베스트 프랙티스, 트레인하고 그다음에 뭘 받아? 프랙티스가 이런 무슨 뜻이에요? 실행 연습 이런 뜻이죠. 이런 연습을 좀 받아보면 그게 드라마티컬리하게 임팩트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뭐에 대한 임팩트야? 우리 소셜 미디어 마케팅 노력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미나를 들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세미나를 듣게 되면 그 임팩트가 정말 대단할 것 같다. 그것도 드라마티컬리하게 이렇게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드라마티컬리 아까 문제에서 봤던 단어죠. 뭐 극적으로 대단하게 뜻인데 보기 중에 어떤 단어? 자, 이번에 harmfully, 해롭게, B번에 greatly가 정답이 되겠죠. C번은 간접적으로, D번은 초기에란 뜻이니까 사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알아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dramatically 정답. 그리고 다음 문장 이어지면 admission fee for the 3-day seminar 3일간 이어지네요. 그죠? 3일간 이어지는 admission fee가 450불이에요. 제가 지금 고유명사 숫자 부정적 단어, 시간에 노란색 표시하고 있어요. 왜? 절대 키워드들이니까. 사실 이것도 노란색이었는데 자, 3일간의 세미나가 450불인데 여기에 추가로 여행 비용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대요. 예를 들면 120불 for flight, 비행기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lodging이 숙박이죠. 숙박과 식사 비용 200불 같은 것도 다 포함된 비용이네요. So I'm sure that. 그래서 나는 확신해. 너가 분명히 동의하게 될 거야. 이번 세미나가 우리 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라고 글을 맺고 있는데 토니 길버트라는 사람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 이메일의 목적이 이제 무엇인가? 왜냐면 이메일 다 읽었으니까 문제 풀 수 있겠죠. 이메일의 목적은 A. Make travel reservation. 예약하려고? 아니죠. 두 번째, funds를 요청하려고. 어떤 돈을 좀 요청하기 위해?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일단 물음표. 세 번째,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모트는 승진. 증진, 촉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촉진이 좋겠죠. 근데 이미 결정을 했어요. 어디로 벤처를 하기로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으로 벤처를 하기로 했는데 이 캠페인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네 번째는 어떤 세미나 등록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보고하려고. 세미나 등록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등록에 대한 허락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세미나 등록하는데 내 돈으로 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답은요. 이 정도 필요하니까
도와줘. 너도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갔다 오면 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너도 동의하게 될 거니까 결국은 승인을 받기 위함인데 이 승인을 받기 위함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답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가장 맞는 답을 찾아야 하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다? 예, B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미스터 길버트에 대해서 무엇이 나타나져 있는가? 이 길버트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잖아요. I란 사람이니까 I란 사람 위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는 마케팅 트레이닝을 이끈다. 지금 난 트레이닝을 받고 싶다고 승인을 요청하는 중이니까 당연히 A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싶어 한다. 계획이다 아니다. 세 번째는 그는 플로리다로 여행하고 싶어 한다. 이거는 지금 내용이 뭐냐면 이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기본 정보 파악할 때 아래 플라이어 닥이 있었죠. 그 전단지 있었는데 거기 분명히 장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읽다가 확인하셔도 됩니다. 저는 좀 나중으로 밀어놓을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는 비용을 승인하는 in charge of, 책임자이다 이 뜻이죠. be in charge of 뭐뭐에 책임하에 있다. 지금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라서 역시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닌 게 확실하니까 정답은 당연히 C번일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 사살 차원에서 지금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풀면서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분명히 전단지 본 적이 있으니까 그 어딘가 장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그냥 두 번째 지문 가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내용 정리 잠깐만 해볼게요. 6번 답 구했고 6번이 5번보다 먼저 나왔죠. 왜냐면 5번 문제가 주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길버트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읽어도 답이 없었으니 이거 연계 가자는 거구나 라고 느낌을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 다 읽었으니까 두 번째 지문으로 가야 되는데 막 장소 찾으러 막 흥분해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두 번째 지문 들어가기 전에 나머지 문제를 먼저 읽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머지 먼저 8번, 9번 읽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미스터 길버트는 세미나에 관해서 어떤 점을 misunderstood, 잘못 이해했습니까? 요 M자가 노란색. 잘못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뭘 잘못 알았니? 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건 연계 가자는 거죠. 왜냐면 미스터 길버트는 윗사람이고 세미나는 아래 나왔으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내자는 거지 않습니까? 연계 느낌 나오죠. 그리고 9번은 미스터 파치니예요. 이건 제3자. 어떻게 알아? 아까 수신자, 발신자 확인했습니까? 이거 제3자는 완전 키워드죠. 왜? 이 미스터 파치니가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본문에서 그냥 그 사람 이름 나올 때 눈을 크게 뜨고 답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연계 문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스터 파치니만 찾지 말고요. 그전 내용을 쭉 자연스럽게 읽다가 이 사람의 이름 나오면 그때 답 찾기로 하고 저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suggest라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제안하다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제안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토익 독해 이렇게 문제로 나오면 제한되어 있니가 아니라 암시되어 있니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막 제한한 거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암시하다. 이 뜻도 기억을 해 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8, 9번 문제 읽었으니까 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니? 미스터 파치니가 누구니? 그리고 아까 플로리다로 여행 가고 싶다고 했는데 플로리다가 과연 장소 맞는지 이 세 개를 염두에 두고 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지문 다 읽었죠. 그걸 봤더니 장소가 쭉 나오는데 여기 있네. 마이애미 플로리다. 자, 너 답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린 답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랑 연결해서 아까 7번 문제의 정답이 C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출장 가는 것도 트래블이에요. 선생님 이건 여행 가는 거고 저건 출장이잖아요. No. 트래블, 트립. 다 여행, 출장하고 연결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답 찾았습니다. 나머지 두 문제 찾으러 이제 가도록 할게요. 이번 세미나는 당신에게 베이직 펀더멘털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줄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의 더 클래스, 세미나 클래스 다 같은 뜻. 이제 그 클래스를 수강하게 되면 너한테 베이직 스킬을 알려줄 건데 이 펀더멘털과 동의어인데 토익은 한 번 나왔던 너너 두 번 쓰는 거 싫어하니까 이렇게 살짝 바꾼 거 보이시죠? 프로페션트 할 수 있도록 자, 능숙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어디에서 능숙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시대에 당신의 제품을 제대로 마케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겠다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아까 3일 걸린다고 했죠. 이 세미나는 인스트럭터 강사죠. 이 데이브 파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질 것인데 이 사람은 경험이 10년 이상이에요. 어느 분야? 디지털 마케팅 분야.
그동안 일해오면서 어디서 좀 일을 해왔냐면 회사인데 such as 이 회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과 일해오면서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10년 이상, over, 뭐 이상의 뜻이 있죠.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까지 읽었고 그 다음은 he가 아니라 we로 시작하는 거로 봐서 아, 이 퍼친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 시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파치니에 대해서 다음 중 언급된 사실은 현재 여기서 일한다. 경험을 얘기한 거니까 역시 X. 두 번째, 그는 세미나에 참가할 건데 participant, 그 등록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이끌 거니까 아니고 세 번째, 베이스 센터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건 아직은 몰라요. 솔직히 인스트럭터가 소유할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잘 모르니까 이 답의 근거를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왜? 내가 읽은 것 속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모르면 그 모르는 내용을 찾으러 간다가 아니라 긴가민가 하거나 모르면 넘어간다. 일단 다음 보기. 왜? 다음 보기가 답일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시간 절약 차원에서. 그래서 그는 참가자를 위한 트레이닝을 이끄는 사람이다. 정답 몇 번? D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C번 답의 근거를 찾으러 갔다면 얼마나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 일단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9번 정답 D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8번이죠. 도대체 몰랐던 게 뭐냐, 잘못 알은 게 뭐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답을 못 찾았으니까 그 내용 다음 이어지는 내용 읽고 답 찾아볼게요. The course 계속 세미나, 클래스, 워크숍 다 같은 뜻이에요. 코र्스가 당신이 proficiency를 얻을 수 있도록 익숙함, 능숙함을 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데 how to 이 디지털 애드버타이징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SNS 툴들을 이용하느냐 어떤 meaningful,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어디서 user behavior, 사용자 활동에서, 행동에서, 행위에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택티컬, 전술적인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와 같은 어떻게 하면 키워드 검색을 실행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뭘 분석하냐면 검색이죠. 볼륨 and compet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볼륨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으로 잘 쓰여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우리 볼륨 좀 키워봐. 그러면 사운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뜻도 자주 쓰이고 그 다음에 솔직히 저 머리에 볼륨 좀 넣어주세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볼륨이 좀 있다, 머리에. 그러면 이 머리에 좀 양이 좀 있다는 거죠, 볼륨감. 그래서 볼륨이 부피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publication. 우리 책 같은 거한테 볼륨 1, 볼륨 2 이런 거 본 적 있죠? 제1권, 제1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리즈 또는 세트로 나온 것 중에 한 권이라는 뜻일 때 이 publication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세 개 다 잘 쓰이니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뜻일까요? 자, 검색 부피, 양이니까 검색 건수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건수와 경쟁 상대를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전략적인 실행도 한번 해볼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 이 강사가 이끄는 코र्스 이외에도 이제 그 강사 내용 벗어난 거예요. 참가자들은 have access to 자, 어디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다. 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뭘 이용하냐면 우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자료들도 이용할 수 있대요. 무료로. 그리고 이제 워크숍 비가 450불인 건 아까 똑같다. 그 450불인데 This does not cover any cost for travel or accommodation. 그래서 숙박 비용이나 숙박, lodging의 다른 말이에요. 아니, travel, 여행 비용에 대한 비용은 include, 이 cover하고 include하고 같은 뜻이죠. 커버해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게 여기다. 그죠? 또 부정적 단어도 있고 여기 숫자도 있고 난리 나서 키워드의 막 뭉침이군요. 클러스터네요. 좋아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면은 도대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이 부분 보세요. 450불은 맞는데 여기 includes, 추가로 어떤 여행 경비까지 포함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does not cover라고 했으니 정답은 몇 번이 된다? A번의 the cos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계 문제는요. 굉장히 간단한 키워드를 이용해서 짧은 보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풀어주시고요. 이제 이중지문 저희 지금 연계 문제가 보통은 이중지문 1개가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질 높은 2개짜리 연계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셨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세 번째 3중지문인데요. 이메일 2개랑 인보이스. 인보이스 무슨 뜻이에요? 송장. 이렇게 송장이라고 써놓고 자기 혼자 죽은 사람이 이렇게 실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자, 읽을 때 송장이라고 읽고 인보이스가 들어있는 이메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중 지문은 2중 지문과 달리 뭐가 다를까요? 지문이 생긴 게 다르겠죠. 그래서 이 지문의 그 문제 할당하는 포지션이 약간 다른데 제가 해봤더니 그냥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5개 다 미리 읽고 들어가셔도 되나?
시간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두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10번 문제의 답이 막 지문 3에서 나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연계 문제가 걸려있지 않는 한.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지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읽어주고, 그다음에 요거 읽고 나서 두 번째, 그리고 요거 읽고 나서 세 번째, 요거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지문의 기본 정보와 관계를 먼저 파악하세요. 근데 지문이 세 개니까 이 기본 정보 파악하는 시간이 약간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빨리 해야 된다 이런데 강박관념 가지 마시고,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이 관계 파악할 때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는다 말씀드렸죠. 두 개 하나 나눠 읽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데 저는 둘 하나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최소 연계 문제가 2개 이상이에요. 2개. 뭐 이렇게 1, 2가 연결될 수도 있고 2, 3이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1, 3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1, 2, 3 연결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다음 지문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전 지문을 완독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번하고 11번에 대한 답을 이미 여기서 구한 거야.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를 읽었더니 지문 2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보통은 정신을 놓고 있으니 이 지문 2에 따르면을 보고 바로 지문 두 번째로 갔다가 망하는 거예요. 왜? 여긴 안 읽었거든. 이 문제는 항상 연계 문제로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두 번째 지문 가기 전에 첫 번째 지문은 무조건 완독하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원하는 답을 이미 첫 번째 지문에서 구했다 손 치더라도,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적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2개의 이메일과 1개의 인보이스 기본 정보 파악하시는데 지금 수신자, 발신자 이 이름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뒤에 봤더니 firstpublishing.com하고 무슨 games.com이에요. 일단 회사 이름이 다르니까 서로 어떻게 연결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회사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목 봤더니 incorrect shipping. 이거 거래 관계가 있는 고객과 그리고 업체 관계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첨부된 게 인보이스, 송장이 첨부가 되었네요. 그리고 Dear Miss Raymond,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이름, 그죠? 레이몬드라는 사람의 그 수신자로 해서 시작되는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1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인보이스가 나오네요. 그죠? 인보이스에 봤더니 to, Barnes Games, 그리고 from First Publishing. 아까랑 좀 반대로, 그죠? 아까는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보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받는 사람이었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보이스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문은 역시 이메일이죠. 이메일 봤더니 아까 보낸 사람이 주고받는 거 맞아요?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A가 B한테 보내고 A가 C한테 보냈는데 요 B, C 예문이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 봤더니 automatic reply. 이게 여러분 뭐죠? 누군가 이메일을 보내면 답장을 자동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 거죠. 내용 읽지 않고라도. 그래서 RE가 뭐의 준말이에요? regarding의 준말입니다.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브젝트의 다른 표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incorrect shipping. 지난번에 너가 보냈던 incorrect shipping에 관하여니까 이건 보통은 답장일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기본 정보 저희 지금 파악하는 중이니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줄리아 레이몬드라고 이제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제 2개, 하나 이렇게 나눠 읽기로 했었죠? 2개 먼저 읽어볼게요. 어떤 정보를 미스터 킹이 요구하는가? 이 미스터 킹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이메일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I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알아두셔야겠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이메일에서 place가 어떤 뜻인지, 문맥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본 정보 확인했으니까 바로 본문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나라고 한 사람이 뭘 요청했는지를 찾아야 하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너 선정물, 배송한 물건을 받았거든. 그리고 오더 넘버가 저렇게 돼 어젯밤에. 근데 내가 하나의 found out, 하나의 아이템을 찾아냈거든. 근데 we did not, 우리가 근데 주문한 게 아니야. 부정적 단어. 아까 내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어젯밤 배송된 선정물에 들어있는 거군요. 근데 그게 땡땡 월게임. 그 물건 이름이 월게임이구나 라고 여러분 표현한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place란 단어가 아까 11번에 키워드로 나왔었잖아요. 이 place는 원래 뭐 장소, 명사로 쓰면
동사로 쓰면 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아니면 위치를 찾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있는 이런 단어들 뭐 이 표현들 아니면 서브밋 주문하다 이 뜻도 있고요. 그래서 갖다 놓는 거니까 어떤 리턴의 느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보기 자체로는 사실 이 키워드에 약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금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내용으로 볼 때 주문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주문하지 않았던 아이템이 하나 들어있더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주문하다의 뜻을 갖고 있을 때 이 place가 place on order. 그러면 주문하다의 뜻이거든요. 이 place란 동사 대신에 put 써도 돼요. put on order. 아니면 submit 써도 같은 뜻이 됩니다. 요새 다 잘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submit A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place, submit 아니면 put on order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받는 건 뭐예요? take, 끝. 그러면은 반대말이 들어가 있는 거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납품하는 건 fill, 이렇게 세트로 세 개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하다, 주문받다, 납품하다까지 정리해 두세요. 아까 여기까지 읽고 답 찾았으니 이어지는 부분 읽겠습니다. 내가 인보이스를 2번 체크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이 물건에 대해서 자 이게 원 아이템이죠. 토익은 2번 쓰는 거 싫어하니까 같은 단어. 이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차지가 되어 있더만 즉 요금이 부과가 되었더만 그래서 나 120불 차액 원해. 그것도 완전 리펀드 되기를. 그러니까 차익만 돌려줘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너네 웹사이트에 가봤더니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부정적 단어서 제가 노란색 한 거예요.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손상되거나 아니면 잘못 온 아이템들은 익스체인지가 된다고 써 있더만 그리고 무료로 다 딜리버를 된다고 돼 있던데 당연히 무료로 해줘야죠. 그래서 내가 기꺼이 그 제품을 해주려고 해. 너네 보내줄게. 그러나 그러나 it's not clearly stated. 잘 명시가 안 돼 있던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지 proceed, 일을 진행시키다의 뜻이라서 proceed to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다. proceed with는 뭐뭐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진행시키다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줘. 세부사항을. 그러니까 뭘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공이 요청한 사실인데 사실 알려달라는 건 내가 어떻게 이 잘못 온 제품을 return, 너한테 돌려보낼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10번 문제. 미스터 킹이 지금 요청한 내용은 인보이스 넘버 아니죠. 그리고 봐요. 한 아이템에 대한 환불이 어떻게 받아지는지. 환불을 원하긴 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환불 방법이 아니라 리턴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리턴 방법을 물어보는 거니까 좀 B번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보기 끝까지 꼭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아이템이 리턴되는 방법. 네 번째는 What date products will be delivered. 며칠 날짜에 제품이 배달될 것인지 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C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please let me know. 요 뒤에 표현을 보면 되겠죠. 결국은 알고 싶은 건 please let me know니까 the detail. 근데 문제가 쉽지 않으니 앞에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읽어야 알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정답 C. 답의 근거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10번하고 11번에 대한 답을 찾은 상태예요. 다 읽었으니까 인보이스 가야 되겠지만 미리 읽고 두 번째 질문 간다. 이거 명심해 주세요. 12번, 13번 문제 읽겠습니다. 도대체 뭐 어떤 아이템이 실수로 보내졌냐? 아까 내가 주문하지 않는 물건, 이게 이제 미스테이크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건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one 아이템 그랬어요. 그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가지 항목 벌써 느낌이 오죠. 아, 너 냄새 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one 아이템이 120불 이란 말이에요. 그거 찾아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기가 되게 간단하고 얼마든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연계 문제는요. 진짜 효자 문제예요. 그리고 13번 문제가 왜 미스 레이먼드는 미스터 킹의 리퀘스트 요청, 아까 알려줘라는 그 요청 있잖아요. 왜 그걸 처리해 줄 수 없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미스 레이먼드의 이메일을 봐야 되겠군요. 그 세 번째 지문을 봐야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보이스 좀 더 내려가서 아까 봤던 거 이 퍼스트 퍼블리싱이라는 회사에서 이 바런스 게임한테 보낸 송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한 아이템을 잘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여기 요 주소 나와 있고 이건데 어텐션이라는 거의 약자죠. 회사 소속인데 회사에 누가 봐주세요. 우리말로 누구누구 귀하, 누구누구 앞이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the intention of, 죄송해요. for the attention of 마이클 킹. 마이클 킹의 주목을 위해서 한마디로 이 사람 앞,
이 사람 봐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for the attention of의 뜻이고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런 뜻이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버벅대요, 선생님. 그래서 밑에 이렇게 표가 있는데 저 위에서 잘못 배달된 게 120불 그랬잖아. 여기 120불 찾으면 되겠네. 차액이 120불이면 당연히 아이템 넘버가 저렇게 되겠죠. 그럼 보기 중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 120불 디퍼런스 확인 한 번 더 하시면 D번이 된다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찾았어요. 첫 번째 연계 문제 찾았고 나머지 두 번째에서 이제 연계가 나오겠군요. 나머지 두 개에서 그러면은 현재 인보이스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 문제에 대한 답은 아직은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미스 레이몬드의 글을 읽어야 할 테니까.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지문 가기 전에 14번 문제 먼저 읽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 역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미스터 킹은 앞으로 좀 있다가 아마도 누구한테 연락을 할 것 같니? 라는 뜻이죠. 그리고 밑에 봤더니 굉장히 간단한 키워드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연계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오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지문 이메일 읽어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your email. 이메일 보내줘서 고마워. 사실 근데 나 지금 사무실에 없다? Away. 지금 없다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부정적 느낌에 들어가는 거죠. I'm not in the office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And checking email intermittently. 여러분, intermittently 무슨 뜻입니까? intermittent 그러면 이게 간헐적인 on and off예요. 했다가 못했다가 이렇게 뭔가 stop 했다가 then starts again 다시 한번 시작하고 이런 의미인데 간헐적으로 한마디로 이메일 체크할 수 있다. 내가 요날 돌아온다. 혹시 너가 뭔가 긴급하게 필요한 게 있으면 다음 사람들한테 연락해 이랬어요. 자, 그러면 왜 요청을 현재 처리할 수 없을까? 라는 뜻에 대한 답은 이 부정적 단어에 있겠죠. intermittently, 간헐적으로 라는 뜻을 잘 표현한 A번, B번, C번, D번 중에 찾으면 되겠죠. 현재 환불을 처리할 허락을 받지 못했다. 답될 수 없고요. 두 번째, shipping 어드레스를 갖고 있지 않다. 세 번째, 이메일에 대한 제한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메일 사용이 제한적이다. 정답 몇 번? C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메일 체킹을 못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겠고요. 최근에 해고당했다. 역시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away를 또 해고로 연결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13번 문제의 정답 C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14번인데 이건 100% 연계네요. 왜냐하면 문제가 지문이 3개인데 연계가 적어도 2개인데 지금 1개밖에 못 찾았잖아요. 마지막 연계 문제 찾으러 가볼게요. 그럼 누구한테 컨택을 해야 되느냐? 다음 사람들에게 컨택하시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스터 킹이 어떤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까 뭘 원하는지 맨 처음에 원했던 게 뭐예요? 내가 잘못 온 제품을 다시 돌려보내고 싶은데 그죠? 선적할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요. 그럼 뭔가 선적하고 관련된 return하고 관련된 표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냐 봤더니 these people 속에서 맨 마지막에 쇼핑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은 좀 쉬우니까 제가 해석을 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누구다? 이 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미스 첸인데 보통 미스하고 미스터를 다음에는요. 풀네임을 쓰거나 성을 쓰는 거예요. 미스하고 미스터를 다음에 이름만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연계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연계 문제 2개 다 풀어보셨는데 부정적 단어가 나와 있는 단어들 그리고 키워드가 뭐일 때 구체적일 때만 문제가 좀 잘 풀린다는 거 느낌 받으셨죠?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것들은 다 글의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자. 그리고 주제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 보기가 좀 짧거나 아니면 보기에 절대 키워드들이 들어있는 문제들은 연계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한번 느끼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내용 확인하면서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